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피부 미용 관련한 레이저 기업들에 대해서 종목 하나씩 좀 확인해 본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 주가의 움직임이 사실 연말로 다가올수록 워낙에 이들 기업도 수출 관련한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여전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중에서 오늘 상승폭이 좀 둔화된 기업도 있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의 투자 관점이 참 궁금한데요. 클래시스도 그렇고 원택도 그렇고 비올 등의 피부 미용 관련한 레이저 기업들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비수기일 수도 있는데 방학이 다가오니까 다시 한번 성수기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실까요, 김민기 교수님은? 예, 그 국내 피부 레이저 회사들 지금 클래시스 말씀 주셨던 원택이나 비올이 네. 아무래도 3분기 후실적을 거두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런 업체들이 3분기가 이제 비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실적을 낸 게 아무래도 해외 수출 확대나 또 소모품 판매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인 좀 이런 상승세가 좀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보통 이제 이런 피부 미용 의료 기기들은 이제 1분기나 4분기에 병원이나 이제 의원 같은 데서 좀 구매를 집중적으로 좀 합니다. 이런 장비 같은 거. 근데 최근에 이제 좀 3분기에 오른 게 이제 마스크 착용이 좀 자율화됐고, 그리고 요즘 피부 미용 같은 경우는 남자들도 좀 많이 하면서 이게 네. 좀 보편화되면서 또 이런 소모품 사용이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실적을 주로 견인한 게 미용기기 장비 성장이 이게 좀 주를 이뤘고요.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 자기네 브랜드 이름 클래시스 그대로 쓰는데 네. 이게 이제 매출액이 한 258억 원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67% 늘었고요. 그리고 또 주로 이제 성장한 게 이제 해외 매출 성장입니다. 그래서 주로 3분기에 대부분의 이제 북미 지역이나 아시아 이렇게 세계 골고루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이리저리 좀 알아본 결과 4분기에도 이런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이런 업체들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지널 제조사 대비 이제 성능은 80%의 가격은 50% 수준이 가성비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해외 수출이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좀 4분기까지는 우상향하는데 내년에 이제 경기가 좀 변수인데, 경기가 좋아지면 아무래도 피부 미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쵸. 내년 경기가 좀 변수고, 그래도 이제 해외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좀 잘 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게 사실 기업들을 보면요. 올해 내내 올랐던 기업들이 이게 뭔가 뜬금없이 우리가 향후에 대한 성장성을 기대하면서 의료기기 기업들이 올랐던 게 아니고요. 실적을 담보하며 올랐던 기업들이 많잖아요. 김대중 교수님께서 다양한 기업들 중에서 이 기업이 정말 알짜로 실적이 좋다라고 눈여겨보시는 기업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어제 미용기기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그래서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할 때 오히려 네. 관심을 따르라. 가져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네. 고점에 매수하고 저점에 매도한다. 이런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유효하고요. 유효하다? 클래시스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그 실적에 대한 전반의 최근 3분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번 3분기 실적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45% 성장을 했습니다. 연간 대비로 판단을 해볼 때는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40% 정도 증가하는 추세이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연간 단위로 해서 40% 성장하는 기업들의 다른 기업의 주가 상황을 한번 판단해서 해당 미용기기 업종에 대한 대치해서 등치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과거에 카카오가 20년, 21년도에 주가가 굉장히 발빠른 움직임에서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카카오 매출은 연간 단위로 해서 40%씩 성장하는 추세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외에도 LG이노텍이라든가 연간 단위로 해서 연속적인 40%의 성장이 나타날 때는 주가가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가 꺾임의 구조가 나타날 때는 어느 시점에서의 상황인지를 판단해보게 되면 분기 실적으로 판단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정체하거나 감소 추세를 보일 때는 주가 꺾이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해당 종목에 대해서 클래시스 기준으로 해서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조정 받을 때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주가를 매도하는 시점에서 시점이라고 본다면 단기 흐름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기업의 성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분기 실적 기준으로 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를 판단해서 그때 매도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지금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미용기기 업종의 네. 주가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 데이터 발표될 때 요 미용기기 관련한 기업들도 각 지역마다 어디 있다 이러면서 네. 항상 올해 내내도 같이 분석하고 그랬잖아요. 클래시스도 좋지만 다른 기업도
꽤 많이 수출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뭐 윈텍이나 제이시스 메디컬이나 뭐 그다음에 뭐 덴티움은 또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의료기기 쪽에서는 매출이 다 동반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자, 이들 종목의 특징은 저는 딱 이제 주가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퍼포먼스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 외형 성장도 끊이지 않아야 되고 마진율도 유지가 된다면 뭐 쉽게 조정이 나올 이유가 없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꺾이면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상보다 비수기라고 했는데 매출도 계속 성장하고 이익률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밸류에도 쉽게 밀리지 않는 그런 논거가 형성되는 거고요. 또 실제로 주가는 조정받고 있지만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종목군들에게도 외국인들 매수는 조금씩 유입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목도 전체적으로 지금 뭐 마진율 측면에서 특히 소모품 판매가 늘어날수록 마진율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여도운 앵커가 더 잘 아시겠지만 뭘요? 실제로 여성분들이 한번 사용하시고 나서 진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 비용의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걸 줄이지 이걸 줄일 리는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어떤 논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아니,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물론 뭐 피부에 효과가 있으면은 계속 네. 이제 주기적으로 받으시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생각보다 제가 시술을 아주 이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네. 얘기는 아니고 네. 여성분들의 오해군요. 어떤 성향 자체가 네네. 한번 받아서 효과가 정말 있다면 뭐 효과가 없다면 비용 대비해서 편익이 없으면 당연히 없어지겠지만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주변 분들도 살펴보시면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든 젊은 친구든 실제로 가서 효과를 받고 그래서 계속 받겠다라는 분들을 저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의 이 외형 성장과 마진율이 유지되는 것이 핵심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컬 같은 경우를 축으로 봤을 때 가장 핵심은 그동안 진출하지 못했던 본령, 미국과 중국에 진출하면서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라질 수 있다가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뭐 지금 주가보단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그 우리가 수출주에 대한 새로운 영역의 발견을 한다면 저는 라면이 수출로서 정말 큰 퍼포먼스를 낸 기업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피부미용 이런 의료기기 관련한 기업도 수출주로서 정말 면모를 다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테이버 교수는 그 다양한 기업 중에서 혹시 관심 갖고 있는 기업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숫자를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크게 4종목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클래시스 일단은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결국 소모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피부과에 납품을 해서 피부과에다 기기를 갖다 팔아놓고는 소모품을 계속 팔아야 계속하는 숫자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건데, 클래시스는 소모품 비율이 45.8%입니다. 그리고는 영업이익률이 50%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논하는 장사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2등이지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이 이제 얘들이 팁을 팔아가지고 팁 판매 비율이 41%, 소모품이 41%고요. 영업이익률이 30%대입니다. 그리고는 3등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율 같은 경우에는 29.5%가 소모품 팁 판매 비율이고요. 영업이익률은 무려 55%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가 원택입니다. 원택 같은 경우에는 팁 판매 비율이 24.3% 정도 나오고, 그리고는 영업이익률이 40% 정도 나옵니다. 공통적인 거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인모드라고 하는 글로벌 1등 기업 대비로 소모품 판매 비율이 월등히 높고요. 그리고는 영업이익률도 일단은 뭐 제이시스가 30%긴 한데 나머지는 다 40%가 넘는 50%, 말 그대로 10,000원 팔아서 5,000원을 남겨먹는 요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 남미 쪽에서 이게 또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을 진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 수출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핵심이고요. 그리고는 기기를 많이 판매시켜놓고 유통시켜놓으면은 꾸준하게 소모품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네 종목 모두 다 뭐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가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얘기가 결국 슈링크거든요. 슈링크. 네. 근데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결국 클래시스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 파워가 갖춰져 있는 클래시스가 결국에는 대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는 이제 클래시스가 이끌면서 다른 기업들도 계속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진짜 피부 미용 관련해서 기대감을 이렇게나 많이 관련한 기업들이 가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실적도 그렇고요.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다시금 지금 연말에 이렇게 관련한 종목들이 대거 관심을 갖는 상황 속에서 여러 종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하나 꼽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다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대중 고수의 의견입니다. 조정받는 오늘이 관심 구간이다라고 의견 남겨주셨고요. 김종희 고수는 외형과 이익, 질 모두 유지가 되어야 한다. 김민기 고수는 4분기에 우상향, 그리고 내년에는 경기가 변수다. 테이블 고수는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사람은 없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쟁탑5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